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숨죽이고 어딘가에 숨어있을 때의 그 심장 터질 듯한 긴장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술래가 나를 찾으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싹 바꿔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술래는 눈앞에 나를 두고도 영원히 못 찾겠죠? 이게 영화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정확히는 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 기괴한 현실, 바로 폐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류가 이 지독한 변신의 귀재를 잡기 위해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암 중의 암이라 불리는 폐암, 그중 EGFR 폐암 시장은 거의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EGFR 이름이 좀 어렵죠?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폐암 환자 중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나쁜 유전자,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조 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거대 제약사들이 20조 원을 먹겠다고 뛰어들었지만 그 누구도 이 녀석을 완벽하게 정복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전쟁터 한복판에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두 곳이 내가 끝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한국 제약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통의 강호 유한양행,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벤처의 신화 보로노이입니다. 특히 유한양행이 만든 국산 신약 레이저티닙은 이미 미국 FDA라는 거대한 관문을 뚫었습니다. 그냥 뚫은 게 아니라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약을 뜻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죠. 수치로 따지면 2028년에만 예상 매출이 약 6조 6천억 원입니다. 한국 제약 역사상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국뽕 차오른다, K바이오 역시 대단하다 싶으시죠? 하지만 이 드라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거든요. 우리가 칼을 갈아오면 방패를 만들고 방패를 뚫으면 아예 얼굴을 바꿔버리는 놈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약물조차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성역으로 도망치기도 하죠. 과연 K바이오는 이 끝없는 진화의 고리를 끊고 진짜 10조 원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달콤한 희망 고문으로 끝날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00년대 초반 인류는 1회사 타세바 같은 1세대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 환호했습니다. 이 약들은 EGFR, 즉 암세포 성장 스위치만 딱 골라서 꺼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멀쩡하던 환자들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T790M이라는 돌연 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경찰이 총을 들고 쫓아오니까 암세포가 총에 안 맞는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난 꼴입니다.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약을 쓰면 쓸수록 놈들은 더 강해졌고 환자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물론 인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이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약은 암세포가 입은 방탄조끼를 뚫어버리는 철갑탄이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이 10조 원 시장을 혼자 독식하며 황제로 군림했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 강력한 황제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방탄조끼가 뚫리니 암세포들이 이번엔 아예 우회로를 뚫어버린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MET 증폭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약이 들어오는 정문을 폐쇄하고 뒷구멍으로 암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결국 타그리소마저 한계가 명확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조끼와 철갑탄 비유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바이오 투자의 절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고 계신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술래잡기의 판도를 바꾼 건 뜻밖에도 포기와 협력이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인정했습니다. 혼자 힘으론 안 된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NRDO, 즉 내가 못 만들면 잘 만든 놈의 레시피를 사오면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015년 유한양행은 국내 바이오벤처 오스코텍이 개발 중이던 원석을 사와서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앤드존슨에게 과감하게 넘깁니다. 존슨앤존슨은 묘수를 냅니다. 유한양행의 약 레이저티닙에 자신들이 가진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을 섞어서 같이 쓰기로 한 거죠.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무기를 합친 일종의 연합작전입니다. 우선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맙은 이중항체라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Y자 모양의 두 팔로 하나는 암세포를 잡고 하나는 면역세포를 잡는 덩치 큰 특수무기죠. 반면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은 아주 날렵하게 세포 안으로 파고드는 침투 요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내부 침투조가 되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급소를 찌릅니다. 그와 동시에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맙은 외부 포위조가 되어 세포 밖을 에워쌉니다. 특히 이 포위조는 아까 타그리소가 놓쳤던 뒷구멍 MET라는 통로까지 꽉 틀어 막아버립니다. 안에서는 찌르고 밖에서는 퇴로를 차단하는 완벽한 협공작전.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아직 통계조차 다 못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최강자였던 타그리소보다 암 진행 없이 사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바야흐로 K바이오가 세계 1등을 넘보는 순간이 온 겁니다. 자, 이제 게임 끝난 것 같죠? 침투조와 저격수가 안팎으로 조여오니 암세포도 별 수 없겠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폐암은 원래 뇌로 전이가 아주 잘 되는 무서운 암인데요. 암세포는 결국 우리 몸의 최후의 보루, 뇌라는 성역으로 숨어듭니다. 통계를 보면 폐암 진단을 받고 3년이 지나면 환자 2명 중 1명에게 뇌전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기존의 어떤 명약도 뇌에만 가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뇌는 BBB, 즉 뇌혈관 장벽이라는 아주 촘촘한 거름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은 나쁜 바이러스가 뇌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만 문제는 우리 편인 항암제도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국경 검문소 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의 병용요법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항체가 섞여 있다 보니 이 좁은 거름망을 통과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현재 세계 1위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뚫고 들어가려 하지만 투과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약은 검문소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 사이 뇌 속에 숨은 암세포는 서서히 세력을 불립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겐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여기서 수많은 치료가 실패했고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한국의 벤처기업 보로노이가 만든 VRN11입니다. 이건 내성에 특화된 4세대 폐암 치료제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약의 별명을 고스트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보로노이는 약물의 구조를 레고블록 조립하듯 아주 정교하고 작게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분자 설계 능력입니다. 물에 잘 녹으면서도 기름막인 뇌장벽을 뚫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낸 거죠. 덕분에 이 깐깐한 검문소가 VRN11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쓱 통과해버립니다. 결과는 임상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에게 이 약을 썼더니 4명 중 2명의 뇌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기존 약물인 타그리소의 뇌전이 환자 완전 관해율이 10에서 20%대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보로노이의 50%라는 수치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뇌 검문소를 뚫고 들어간 유령 요원이 숨어있는 암세포를 정확히 저격해 사살한 겁니다. 이제 암세포는 폐에서도 그리고 최후의 성역이었던 뇌에서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K바이오가 당장 내일이라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돈방석에 앉을 것 같죠? 냉정하게 찬물을 한번 끼얹어 보겠습니다. 진짜 투자는 환호성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에서 나오니까요. 첫째, 제국의 역습입니다. 타그리소를 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에 화학 항암제를 섞어서 투여하는 플라우라2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타그리소만 썼을 때보다 환자 생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한양행이 우리는 병용요법이라 타그리소보다 오래 살아 라고 자랑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도 섞어서 쓰니까 오래 사는데?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결국 시장은 치열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중국 제약사 화동이 만든 마이루이동이라는 약이 최근 중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건 이 약의 기전입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은 암세포의 내성 원인인 MET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마이루이동은 HER2라는 또 다른 변이 유전자를 잡는 방식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암세포가 MET로 도망가냐 HER2로 도망가냐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만약 암세포가 HER2 쪽으로 더 많이 도망간다는 게 밝혀진다면 시장의 판도는 순식간에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거죠. 셋째, 보로노이의 직판 리스크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로노이는 미국 직판이라는 초강수를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대기업의 기술을 팔고 안전하게 로열티나 챙기는 게 아니라 직접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영업을 뛰겠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수조 원을 독식하지만 실패하면 마케팅 비용만 날리고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도박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말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무서운 뜻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2024년 9월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받은 전후 한 차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젠 월봉상 20선 부근까지 떨어졌는데요. 보통 이 라인 전후로 지지 라인을 잡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정이 깊을 경우 60선과 만날 때도 있는데요. 현재는 큰 흐름상 지지 라인 대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약의 파워풀함이 계속 증명될 경우 다시금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월봉상 10선이 주요한 지지대로 작용했습니다. 보통 3-4개월 오르다 투매 현상을 보이며 10선과 만나는데요. 관심을 가진다면 향후 10선과 다시 만나는 시점이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